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3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 사실은 이런 류의 사건들이 불거지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비위라는 것이 뭐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남녀 두 사람이 있는 데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개의 경우에. 뭐 일상적인 다른 범죄하고 조금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준석 대표의 뭐 성 관련 성상납 의혹 뭐 이런 게 있을 때 거기에 피해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어떤 사람이 뭘 해줬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남이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안 다루는데 지금 이 박완주 의원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피해자가 나서가지고 얼굴을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미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거고 오거돈 전 서울시장, 그 다음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뭐 다 그렇죠. 피해자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류의 특징이고 또 이런 그 성비위 사건은 사실은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 누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무리 부인해도 안 믿습니다, 이게. 사실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끔 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유명 인사일수록 어떤 사람이 내가 저 사람한테서 언제 피해를 당했습니다. 마치 피해자연 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신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웬만하면 사실 안 다루는 게 낫죠. 왜냐하면 뉴스로서는 이게 사건화될 때 그게 진상이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야 다루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고로 드러났다고 할 경우에 이미 그 남성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는 거의 매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뭐 근데 나중에 이게 사실은 무고였다. 그거 뭐 별로 피해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데 박완주 의원 이 성범죄 사건 이걸 보니까 이제 언론에 이리저리 지금 취재해서 보도하는 걸 보니까 대략 사건이 이런 것이구나. 이걸 제가 알 수가 있길래 그걸 한번 종합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의 발생 언제 있었던 것이냐. 박완주 의원이 정책위의장을 하고 있었던 때죠. 작년 12월에 있었다고 합니다. 12월에 그러니까 대선이 이제 한참 진행 중일 때 있었던 거죠. 그럼 그동안에는 왜 이게 문제가 안 됐었느냐 하는 걸 이제 언론 보도를 종합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피해자는 박완주 의원실의 보좌진이고요. 뭐 여성이겠죠, 당연히. 아마 뭐 술 먹고 뭐 벌어진 일이다. 여기까지는 제가 알아보니까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술을 먹고 벌어진 일이든 뭐든 뭐 범죄는 범죄죠. 근데 이 피해자가 대선에 이게 이제 불거졌을 때 대선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도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들의 여러 가지 성범죄 의혹, 그 다음에 김원희 의원 보좌진의 뭐 2차 가해 의혹 뭐 등등 해서 민주당은 이 성범죄와 관련한 의혹으로 굉장히 범벅이 돼 있을 때니까 이때 이제 현직 정책위 의장 아닙니까? 정책위 의장은 잘 아시지만 당 사역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사무총장,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이제 대표 밑에 당 사역 그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범죄 의혹에 연루됐다? 그게 이제 밝혀지면 악재가 되겠죠, 대선에. 아마 피해자가 이제 민주당의 보좌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진짜 정무적 고려를 해서 아마 문제 제기를 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박 의원한테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아마 박 의원이 사과하고 수습을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 뉴스의 행간에 지금 숨겨져 있는 그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그런데 박 의원 주변에서는 오히려 그게 아니고
피해자를 설득하고 그러면서 사건을 묻고 가려고, 그러니까 사과를 안 하고 아마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피해자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응? 아니, 사과를 요구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요것도 제 짐작입니다. 왜 그러냐? 피해자가 승복하지 않았으니까. 4월 22일, 오늘이 5월 13일이죠. 4월 22일, 한 20여일 전쯤에 당 젠더폭력 신고상담센터에 이러이러한 피해를 작년 말에 입었다라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사흘 뒤인 4월 25일에 당 윤리감찰단에서 조사에 착수했고요. 윤리감찰단은 윤리심판원하고는 다른 겁니다. 윤리심판원하고 다른 겁니다. 감찰단은 그야말로 감찰을 하는 곳인데 조사에 착수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렇게 되고 나니까 4월 29일, 그러니까 윤리감찰단이 조사에 착수한 지 나흘 뒤군요. 29일에 박완주 의원이 의원 면직을 시도합니다. 이 피해자를 잘라버리려고 했다 이거죠. 잘라버리려고. 근데 그것도 의원 면직. 본인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본인의 서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신상의 사유로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본인의 서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서명을 위조했다. A씨, 그러니까 이 피해자의 서명이 들어간 사직서, 이거를 냈는데 그 사직서가 피해자가 서명한 게 아니고 제3자, 위조죠, 위조. 제3자가 서명을 해서 국회 사무처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는 이 피해자한테 면직 통보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문자 메시지로 했다고 하나요? 문자 메시지로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피해자가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사직서에 서명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돼서 다시 이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게 지금까지의 언론 보도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박완주 의원 쪽에서 의원 면직은 일단 철회를 했죠. 왜냐면 의원 면직서 자체를 위조한 게 되는 거니까 철회를 했고, 근데 그 다음에는 또 그리고서 이제 또 문제를 수습하거나 뭐 이러지도 않고 오히려 직권 면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 그만둔다가 아니고 이제 필요 없으니까 자르겠다. 일방적으로 자르겠다. 그렇게 자를 권한이 있습니다. 보좌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보좌진에 대한 갑질을 한다. 이런 의혹들이 대단히 많은 이유가 거의 일방적으로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해자인 보좌진의 동의 없이 직권 면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직권 면직 요청서 이게 접수가 되면 30일 뒤에 자동적으로 면직이 된다. 그래서 4월 29일 날 직권 면직, 그러니까 의원 면직이 철회된 바로 그날, 의원 면직은 도저히 안 되니까, 그건 이제 위조한 게 드러났으니까 바로 그날 직권 면직을 시도해서 요청을 하니까 국회 사무처에서 그렇게 되면 30일 뒤에 자동 면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5월 29일이죠. 이달 29일.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피해자가 가만히 안 있었던 거죠. 전말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를 그냥 뭐 사과도 안 하고, 그리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자르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당에서 제명당한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대처 과정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4월 22일 날 접수가 되면 뭐 4월 25일 날 이제 윤리감찰단에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사흘, 뭐 그건 나름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뭐 누가 제보했다고 해서 바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것도 조금 뭔가 수습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윤리감찰단이 조사하려고 했기보다는. 왜냐면 이건 피해자가 직접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니까 대단히 그 생생한 여러 가지의 피해 사례들이 있을 거거든요. 윤리감찰단은 알 거 아닙니까? 지금 당에서는 자, 그 당시의 성추행이 어떤 것이었다는 것을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리감찰단은 알 거 아닙니까? 피해자로부터 직접 진술을 받았으니까, 문제 제기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찌 보면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1시간이면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피해자의 얘기가 있고 거기 그 사람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당시에 박완주 의원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박완주 의원한테 소명을 요구하면 그야말로 한두 시간이면 이 진상이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는 대목이다. 대신 물론 박완주 의원이 전면 부인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그날 나는 그 보좌진을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부인해버리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뭐 만난 거 인정하고 뭐 이런저런 하면 그건 이제 또 조사의 기법이니까 그렇게 하면 충분히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데 왜 사흘씩이나 끌었느냐, 이런 부분도 대처 과정에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그러면 계속 쉬쉬했던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뭐 의원 면직, 직권 면직 막 이렇게 되는 과정을 윤리감찰단이 뭐 알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쉬쉬했던 것 아니냐. 그러면 이 대처 과정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외에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민보협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서는 어저께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외에도 민주당의 그 성비위 사건이 굉장히 많다. 우선 드러난 게 최강욱 의원 아닙니까? 4월 28일 민주당 내 법사위 소속 의원, 보좌진 이런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김남국 의원한테 딸딸이, 그러면서 나중에 또 해명 과정에서 딸딸이가 아니고 짤짤이라고 했다라고 거짓말을 했죠. 이런 부분, 이것도 역시 성이 희롱이다. 거짓말한 것까지 이거는 같이 처벌해야 된다. 뿐만 아니고 다른 언론에 보니까 또 그 이틀 전인 4월 26일에 최강욱 의원이 이것도 또 법사위 회의 대기하고 있는데 여성 보좌진 당직자들 있는 자리에서 여성 보좌진들 외모를 품평하는 그런 발언을 또 여러 차례 했다. 이거는 최강욱 의원이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날조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짤짤이 뭐 이 사건까지를 이렇게 오버랩 시켜서 본다면 이것도 최강욱 의원이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대목이고, 이 부분도 빨리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은 윤리심판원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것도 질질 끌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질질 끌다가 지방선거 6월 1일 지방선거 넘기고 나서 어떻게 조치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러면 또한 민주당의 이 대처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다. 윤리심판원도, 윤리감찰단도 지금까지 그랬는데, 민보협에서는 이 외에도 또 재선 의원인 A 의원의 성비위 사건, 이것도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제보도 있는데 제보라는 게 뭐 반드시 다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보는 일단 성비위 사건의 경우에는 특히 피해자의 제보가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워낙 은밀한 뭐 두 사람 정도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최강욱 의원은 지금 다른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본인이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이고, 다른 뭐 성추행이나 성폭행이나 이런 거는 대개의 경우엔 두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그 경우에도 무고의 가능성을 항상 배제하지 않아야 된다. 그건 이제 조사의 기법이니까 그런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사실은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도 저희가 이게 제가 다루기가 좀 팩트가 이렇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제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걸 보니까 이걸 이 정도면 적어도 기사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그동안에 저도 언제 발생을 해서 과정이 어떻게 됐는가 뭐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언론을 이렇게 종합해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민보협에서 보좌진협의회에서 이런저런 제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최강욱 의원 사건이나 아니면 그 다른 재선 의원 이런 문제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 확인이 돼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지방선거 이제 19일 남았습니다. 아마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한 대처 과정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또 추가로 드러나거나 하면 성비위 사건 그 자체도 문제고 그 뒤에 처리 과정도 문제다. 이렇게 돼서 민주당이 치명타를 입게 될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